2023-2024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공식 개막전 방금 막 끝났는데요. 해리 케인 선수와 김민재 선수, 바이에른 뮌헨이 기대했던 대량 득점 그리고 무실점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현지에서의 평가도 대단한데요. 김민재 선수 어떤 활약을 펼쳤고 또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어가 말해주는 완벽한 결과였어요. 물론 밀러가 들어오기 전까지 다소 답답했던 경기 흐름도 있긴 했어요. 하지만은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4대0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던 데다가 무엇보다도 그럴까 아직까지도 바이언이 호흡이 초반에 좀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긴 했어요. 예. 하지만은 그래도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호흡이 맞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은 있긴 했었죠. 예. 사실 좀 재밌었던 게 결국엔 공격의 케인, 수비의 김민재 이 두 선수가 올여름 보강의 핵심인데 저는 궁금해요. 바이에른 뮌헨이 이렇게 좀 노골적으로 이제 경기를 앞두고 김민재, 해리 케인 프리미어, 그러니까 개봉박두 이런 좀 그래픽까지 만들어서 올렸더라고요. 예, 뭐 아무래도 이 둘이 이번 시즌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실제로 이제 슈퍼컵은 둘 다 교체로 나왔지만 이번 경기는 선발 출전했는데요. 분데스리가 공식 중계에서의 평균 포메이션도 소개를 했는데 김민재 선수는 왼쪽 센터백, 해리 케인 선수는 최전방 공격수로 투입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전반전 내내 그 브레멘이 필크루크 한 명 제외하고는 사실상 거의 내려서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이언이 그 빈 공간을 찾아내는데 조금 고전한 경향성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딱 김민재와 우파마카노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올라가 있는 모습이긴 했었죠. 예, 뭐 4-2-3의 포메이션이지만 투 센터백 체제로 전원 공격에 가까운 경기를 했는데요. 일단 평점부터 살펴보면요. 통계 매체인 폰몹에서는 김민재 선수에게 7.4점을 부여하면서 양팀 통틀어서 센터백 중에 최고 점수를 줬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경기에서는 아까 평균치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브레멘이 공격을 거의 하지 않았었거든요. 예. 특히 전반전에는 슈팅이 단 한 번이었는데 그 한 번도 프리킥이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수비적으로는 그렇게 할 일이 많지 않았어요. 클리어링 2번 제외하고는 그렇게 뭐 수비적으로 한 게 없긴 했었는데 하지만은 대신 이제 빌드업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특히 전반전 저는 진짜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반전에 그 김민재 선수의 빌드업은 왜 그 투엘 감독이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에서의 그 인터뷰에서 김민재에 대해서 너무 강하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고 화려하지 않으면서 정확한 빌드업에 딱 맞는 그런 패스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걸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그나마 후반 와가지고 패스 성공률이 떨어진 거예요. 예. 전반전에는 96%가 넘는 패스 성공률을 자랑했었고요. 기회 창출 2번, 저 2번이 전부 다 전반전에 기록을 했던 거였죠. 예. 소파스코어에서는 평점을 조금 낮췄어요. 아마 저는 이게 기계적으로 또 이제 기록을 기반으로 주다 보니까 경고를 후반전에 한 장 받은 것 때문에 좀 감점이 되지 않았을까. 김민재 선수가 7.1점이고 우파메카노가 7.2점인데 만약 저 경고가 없었다면 김민재 선수의 평점이 더 높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그 후에 살짝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으면서 전반전보다는 조금 평점이 내려오는 모습이 있긴 했었죠. 예, 뭐 커버 범위를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좀 커버를 했었는데요. 주요 장면들 좀 살펴보면 역시 말씀하신 그 후방 빌드업에서의 패스 전개력 이게 좀 대단했어요. 예, 뭐 19분경에 이제 김민재 선수의 전진 패스 받은 무시알라가 이제 드리블로 치고 가다가 강력한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는데 골대를 살짝 빗나갔죠. 예, 키패스가 됐고요. 21분경에도 김민재 선수가 이제 전진 패스 준 거를 코망이 이거 잘 돌아서면서 이제 드리블로 치고 가다가 백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알폰소 데이비스가 패스를 내준 거를 마즈라이가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이게 정말 백미였죠. 예. 이거는 거의 그 그나브리 골을 리버풀전에 이제 도움을 줬던 거가 조금 연상되는 그런 패스였는데 그거보다 거리는 더 길게 갔죠. 예. 27분경에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코망을 향해서 환상적인 롱패스를 준 겁니다. 이를 코망이 골라인 앞에서 받아내서는 컵백을 줬는데 이제 수비가 케인 바로 앞에서 차단을 한 거죠. 예, 뭐 이런 장면들을 보면은 이제 3번 김민재 마치 이제 사비 알론소의 그 모습을 연상케 했던 그런 후방 빌드업을 보이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수비수니까 수비적인 면도 좀 좋았던 장면들이 있었어요.
전반전에 사실 브레멘이 가장 위협적인 장면이 두 번의 슈팅이 있긴 했어요. 근데 그 두 번 다 옵사이드에 걸리면서 취소가 됐었거든요. 특히 필크루크의 골이 이제 예. 옵사이드 취소가 됐죠. 근데 그때도 마지막 수비 라인을 지키고 있었던 게 바로 김민재 선수였어요. 즉 라인 컨트롤을 김민재가 했다라는 소리인 건데요. 그리고 이제 39분경에도 그 상대 필크루크가 이제 돌아서 들어가는 장면에서 김민재 선수가 옵사이드 트랩을 잘 쓴 거죠. 예, 보통 이럴 때는 쫓아가기 마련인데 오히려 전진하면서 패스가 나오는 순간 옵사이드 트랩을 만들어 놓고 또 그리고 멀뚱히 보고 손 드는 게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또 쫓아가주는 네. 모습까지 아주 완벽했죠. 특히 후반전에 그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장면이 있었죠. 52분경에 이제 이웅이 전진 패스 줄 때 두쿠슈가 이제 뒷공간을 파고들려고 했을 때 이때 김민재 선수가 싹 빠지면서 옵사이드를 만들어냈는데 사실 이거 진짜 명백한 옵사이드였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 알았을 거거든요. 예. 안 쫓아가도 되는 거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슈팅하려고 했을 때 가로챘어요. 예, 사실 예. 뭐 어떻게 보면은 끝까지 책임은 진다. 왜냐면 일단 심판이 경기를 진행하라고 했으니까 집중력을 가져간 거고 흥미로운 게 앞서 말씀드린 전반전 장면처럼 본인이 앞으로 올라가면서 오프사이드 탭을 만들어 놓고 빠르게 다시 쫓아 내려갔던 그 제2 동작 예. 그게 너무나 좀 대단했다. 네.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서는 물론 뭐 초반에 두 골을 넣긴 했지만은 그 후에는 코너킥 공격을 잘 가담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에른 와서는 그래도 프리시즌부터 계속 코너킥 공격에 조금 가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45분경에 이제 키미가 파포스트로 정교하게 넘겨준 코너킥을 김민재 선수가 헤딩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이게 속도는 충분히 빨랐어요. 근데 골키퍼 정면이어서 막히고 말았죠. 예, 네. 사실 이렇게 공격 가담도 열심히 해주면서 풍부한 경기를 했고 후반전 그 경고를 받은 그 장면이 조금 아쉬웠어요. 55분경에 사실 김민재 선수가 그냥 자리만 잡고 있어도 됐어요. 그래도 이제 필크루크의 침투를 막을 수 있었는데 앞에서 끊어내려고 하다가 이 패스 경로를 앞에서 끊어내려고 무리해서 앞으로 갔다가 이게 빠졌어요. 예. 빠지다 보니까 이제 필크루크가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단독으로 드리블을 하는 과정에서 김민재 선수가 따라가다가 파울을 범했는데 이게 그가 충돌 자체는 굉장히 경미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옐로우 카드를 받았을 때 다소 이제 불만 섞인 제스처를 취했는데 근데 이건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옐로우가 주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예, 게다가 본인의 뒤에 완전 광활한 공간 거의 골키퍼 1대1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상태에서 치고 들어간 선수의 균형을 무너뜨린 행동은 이거는 유망한 공격 기회를 저지한 거다 보니까 경고를 네. 받았습니다. 이 장면 이후에 살짝 조금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있긴 했는데 저는 체력적인 문제인지 아니면은 뭐 이 실수가 조금 머리에 신경이 쓰였던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건 그래도 그 옐로 카드를 받기 이전까지는 정말 완벽이라고 할 수 있는 데뷔전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 이후 13분 뒤인 68분에 이제 더리우트 선수가 교체가 됐는데 투에 감독이 그래도 나오는 김민재 선수를 반겨줬던 모습을 봤을 때는 플레이에 만족했을 것 같아요. 거기다 옐로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제 교체 아웃이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바이언에서 옐로 카드를 받은 선수가 김민재 선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나폴리와 바이언의 차이긴 해요. 나폴리는 김민재, 라흐만이 제외하면은 그 다음이 제수스거든요. 예. 차이가 크다 보니까 김민재가 옐로를 받아도 뛰어야 돼요. 예. 근데 바이언은 벤치에 더리우트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민재 빼고 더리우트를 넣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이 경기에서는 사실 김민재 선수가 공격적인 부분에서 더 이제 눈에 띄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른쪽이 이제 패스 맵인데 패스 성공률도 94%였고 또 이제 롱 패스 성공률은 100%였습니다. 4번 시도해서 4번 다 성공시켰고 또 이제 왼쪽이 슈팅 맵인데 뭐 위험 지역에서 이제 헤딩 슈팅을 가져갔던 거였죠. 이번 경기 조금 왼쪽에 많이 치우쳐서 플레이하긴 했지만 이 패스가 정말 많이 정확하게 전진 패스로 과감하게 들어갔다. 네. 상대 지역 깊은 곳까지 들어갔던 패스도 보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김민재 선수가 뭐 이번 경기에서 수비적으로 그렇게 한 일이 많진 않다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뭐 상대 옵사이드 3번을 이끌어내기도 했고요. 또 이제 클리어링 2번 중에 한 번은 이제 위험 지역에서 그래도 클리어링을 해낸 거고. 그리고 진작에 그냥 미리 끊어버리는 그걸 리커버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커버리를 심지어 하프라인 위에서도 기록을 하고 또 이제 오른쪽 측면에서도 한 번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예, 이렇게 좀 수비를 선제적으로 했다. 예, 제가 이거 김민재하고 우파메카노의 파울맵을 올린 건데요. 우파메카노도 이 경기에서는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하지만 우파메카노가 하나 조금 불안했던 게 있다면은 조금 위험 지역에서 파울을 범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브레멘이 위협적인 세트피스 공격을 가져갈 수 있었잖아요. 네, 반면에 이제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위험하지 않은 지역에서 이제 파울들을 범했는데
저 중에 가장 밑에 있는 저 파울이 바로 옐로 카드로 이어졌던 그게 5개 티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군사훈련의 여파로 평상시보다는 체력이 조금 떨어져 있지 않을까.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지금보다 더 견고했었거든요. 네. 좀 이해해 주자라는 생각인데요. 빌트지의 평점이 이제 나왔습니다. 네. 역시 1골 1도움을 기록한 케인 선수에게 가장 높은 이제 독일 기준 1점을 줬고요. 사네도 멀티골 기록하면서 1점인데 김민재 선수 수비 라인 중에 포백 라인 전체 중에 가장 높은 평점 2점 받았어요. 약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평점이 조금 보이긴 하네요. 예를 들어서 키미 후반전에 굉장히 좋았고요. 그 키미가 살아나면서 바이언의 공격들이 조금 더 풀리기 시작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알폰소 데이비스 전반전은 무시알라랑 알폰소 데이비스 이 두 명이 조금 경기를 망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후반 와서 알폰소 데이비스가 확 살아나면서 케인 골도 어시스트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시알라와 알폰소 데이비스의 평점이 좀 바뀐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데이비스는 또 텔 골도 만들어냈으니까 그러니까요. 멀티도움인데 4점 이거 좀 박하다. 그러니까요. 예. 최근에 겟 점원 풋볼 뉴스라는 그 미디어가 생겼는데 이게 사실은 많이 유명했던 그 겟 이탈리아 풋볼 뉴스, 겟 프렌치 풋볼 뉴스 이 영문 그 뉴스들이 많이 생겼어요. 사실 겟 프렌치 풋볼 뉴스가 가장 먼저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었죠. 그 약간 이제 분점 체인점 같은 느낌인데요. 여기서 이제 평점을 매겼는데 아시다시피 영자 뉴스고 영국식 평점이 나왔습니다. 사네에게 9점 그리고 케인에게 8점 줬고 김민재 선수 6점인데 평가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강한 분데스리가 데뷔전이라고 한 거죠. 바이에른 뮌헨 선수단에서 전혀 어색해 보이지 않고 자신의 속도와 힘을 보여줬다. 특히 센터백 라인의 엑설런트, 탁월함까지 가미해줬다. 다만 경고를 받았다. 즉 경고받아서 한 1점 깎았다. 이런 평가인 것 같은데요. 네. 첫 경기부터 빠르게 팀에 녹아드는 모습이라는 이제 호평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게 사실 솔직히 이 경기 이후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 온갖 매체의 메인은 케인이긴 해요.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왜냐면은 데뷔전에 1골 1도움을 기록을 했으니까 그것도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1호 도움 기록자인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도움 장면은 케인의 장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호흡이 좀 맞지는 않는 그런 모습은 있긴 했어요. 특히 이제 무시알라가 케인한테 패스를 줘야 될 타이밍에 못 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긴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슈팅을 6번을 가져갔고요. 그중 유효 슈팅이 3번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케인은 역시 케인이다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특히 라이프치히전 0대3 패배로 좀 아쉬움과 걱정들이 있는 상태에서 케인이 와서 팀의 첫 2골을 모두 만들어냈기 때문인데, 특히 말씀하신 이 전반 4분 만에 나왔던 어시스트, 이게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한테도 자주 주던 패스잖아요. 이 앞장면에서 이제 그 무시알라가 상대 선수의 그 파울 플레이를 당하면서도 패스를 연결해줬고, 여기서 이제 사네가 케인한테 패스 준 가운데 거기서 그대로 달려 들어갔을 때 케인이 원터치 패스로 그냥 툭 넘겨준 게 사네가 받아서 이제 그대로 치고 가서 골키퍼와 1대1에서 골을 넣은 거였죠. 본인에게 또 수비가 달려들기 전에 빠르게 공을 넘겨줬던 타이밍까지 좋았어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했다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저는 브레멘이 조금 이번 경기에서 라이프치히를 많이 참조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경기 시작하고 5분, 그리고 또 이제 후반전도 시작하고 한 5분가량을 진짜 올코트 프레싱을 했거든요. 근데 이럴 때 이걸 끊는 게 바로 원터치의 전진 패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네가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맞이할 수 있었던 거였죠. 사실 저 패스 받은 지점은 하프라인 조금 위였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1대1이 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이제 공간이 열려있기 때문에, 전원 올코트 프레싱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여기서의 케인의 천재성을 볼 수 있는 거죠. 라이프치히는 먼저 골을 일찍 넣었는데 반대로 이번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이 5분 안에 골을 넣었기 때문에 경기를 주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브레멘 팬이지만요. 라이프치히와 브레멘의 팀 단위 압박의 질적인 차이가 커요. 라이프치히는 사실 압박에 있어서는 최상위 클래스거든요. 그렇죠. 결국 사실 이 경기에 4골이 나오긴 했지만 나머지 3골은 조금 늦게 나왔는데요. 그래도 케인 선수가 75분에 자신의 데뷔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크리스티안 그로스가 이제 파울을 범한 장면에서 전 그거 옐로카드 나왔어야 됐다라고 봤거든요. 사실 그가 이 경기가 브레멘한테 주심이 조금은 유리하게 판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옐로우가 나와야 되는 장면들을 계속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브레멘이 계속 거칠게 이제 바이언을 괴롭히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장면에서 크리스티안 그로스가 이제 조금 거칠게 파울을 했고, 그래서 옐로 카드가 주어질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항의하는, 심판한테 막 얘기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빠르게 이제 바이언이 공격을 그대로 감행해가지고 알폰소 데이비스가 이제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패스를 줬고, 이를 받은 케인이
케인이 그대로 이제 볼을 끌고 가다가 골키퍼와 1대1에서 물론 뭐 뒤늦게 브레멘 수비가 태클을 오긴 했지만은 이미 슈팅을 하고 난 이후에 들어온 거였죠. 예, 케인 선수가 확실한 결정력으로 2대0을 만들었는데요. 빌트지라든지 겟 점원 풋볼 뉴스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높은 평점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파 스코어는 단독으로 8.9점 최고의 점수를 주면서 MOM으로 선정을 했더라고요. 슈팅 6번에 이제 그 유효 슈팅 3번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뭐 패스 성공률 74%인데 이게 원래 케인은 항상 도전적인 패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토트넘 시절에도 패스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뭐 키패스가 한 번이지만 그게 결정적인 패스였죠. 예. 그리고 경합도 7번을 했고 그중에 4번 승리하는 등 뭐 부지런히 나름 이제 열심히 뛰었고 지금 활동 범위도 굉장히 넓었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저희가 빌트지에서는 알폰소 데이비스한테 평점 4점이라는 박한 점수를 줬는데 폰몹에서는 이제 9.2점으로 MOM을 알폰소 데이비스를 선정을 했다. 예. 김민재 선수의 수비라인의 왼쪽 파트너로서 이 선수도 잘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알폰소 데이비스 같은 경우 전반전에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최근 들어서 알폰소 데이비스가 조금 내려오는 기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드리블을 치는 그런 경향성이 있었거든요. 전반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후반 와서는 그래도 이타적으로 플레이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찬스 메이킹 파레라는 이거는 거의 뭐 괴물 같은 기록이죠. 예. 거의 메시가 거의 이 정도 기록할 정도라고 할 수 있고 패스 성공률도 90%를 기록했고 여기에 힘입어서 이도움을 올린 데다가 뭐 드리블도 9회 시도에서 5회 성공시켰고 물론 뭐 4회 실패한 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했지만요. 또 이제 리커버리도 7회를 기록하는 등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분명히 이제 프리시즌 경기 그리고 슈퍼컵보다 좀 나아진 모습을 이번 경기에 보여준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뽑는 MOM은 밀러입니다. 네. 예, 밀러가 들어오니까 진짜 바이언이 가동이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진짜 속도감 자체가 달라져. 밀러가 주고 빠지고 이런 걸 너무 잘하니까 갑자기 바이언의 공격이 속도감이 확 살아나면서 특히 그 사네골 어시스트한 장면은 밀러가 슈퍼모팅한테 패스를 주고 본인이 들어가서 패스를 받아서는 그대로 패스 줘가지고 사네골을 어시스트한 거거든요. 물론 거기서 사네가 옵사이드 트랩 위치에 있었는데 그대로 흘린 것도 잘한 플레이였지만은 밀러의 천재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예, 케인과 밀러가 또 함께 뛰면 얼마나 좀 흥미로운 플레이가 나올지가 기대가 되는 그런 순간이기도 했는데요. 다음 경기가 바로 마침내 김민재 선수가 이제 안방에서 공식 경기를 치릅니다. 8월 28일 월요일 0시 30분 아우크스부르크전인데요. 요 경기도 바이에른 좀 연승의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예. 아우크스부르크는 현재 그 강등 1순위 팀 중에 하나로 불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김민재 선수가 저 경기까지는 수비할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예. 그나마 이제 메넨글라드바흐, 레버쿠젠 여기가 이제 조금 바이언한테는 까다로운 팀들이거든요. 뭐 지난 시즌 메넨글라드바흐하고 레버쿠젠한테 다 발목 잡혔고 메넨글라드바흐한테 최근 계속 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결국에는 김민재 선수의 좀 진가를 확인하려면 또 좋은 상대 팀과 경기를 해야 되고 또 이 9월 일정 전에는 챔피언스리그 조추첨 결과도 나오니까요. 그 아우크스부르크 전까지는 김민재의 수비 장면보다는 패스 장면에 더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예, 한준TV와 함께 김민재 선수의 분데스리가 도전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우승 도전의 모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